자, 그러면 우리 모임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이끌어 오셨고 바로 직전 회장님이셨던 최수일 선생님께서 우리 모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학사상연구회는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제 기억에 2000년경으로 생각되는데요. 고대 화학과 교수님이셨던 고 김용준 교수님께서 대우학술재단을 통해서 그동안 꾸준히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 과학사상연구회를 운영해 오시다가 이제 과학과 종교의 대화로 더 주제를 상당히 좀 구체화해서 공부 모임을 시작한 것은 한 2000년경으로 생각하고, 또 이 모임에 이제 다양한 전공의 과학자와 신학자, 또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특정한 주제를 가진 그 책들을 읽고 토론하는 정기적으로 그런 모임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과학과 종교 대화 모임에 참여하면서 상당히 저는 신학을 전공을 했지만 새로운 세계관을 얻는데 엄청 큰 도움을 받고 또 도전을 받아서 아주 행복한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저희들 여행도 했는데요. 저희들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그 흔적을 찾아간 여행으로 이탈리아 기행을 했고, 또 이란도 갔다 왔습니다. 이란은 이슬람 국가이죠. 그러나 과학문명의 발전에 이슬람이 끼친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고 큰 것이었기 때문에 이란도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 또 우리 연구원, 우리 회원들 간에 아주 인간적인 사귐도 더 깊어지고 그 대화하면서 서로에게서 많은 도전과 배움을 가진 아주 재미있는 여행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3년이라는 상당히 긴 세월 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꾸준히 해체되지 않고 이 공부 모임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종교적 배경 또 학문적 배경도 서로 다르고 또 전혀 낯선 공부를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우리들을 재미있게 만들고 또 이 연구 모임을 공부 모임이 계속 오래돼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학과 종교의 대화는 꼭 이렇게 학술적이거나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아마 어쩌면 과학적 세계관과 또 종교 간의 갈등을 느끼거나 혹은 대화를 통해서 풍요로운 경험을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후임으로 또 우리 모임을 이끌어 주시는 또 회장직을 맡고 계시는 신재식 선생님께서 또 우리 모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최수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저희들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읽었거든요. 저는 기독교 신학을 하고 조직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자연과학에 관한, 그 다음에 최근에 현대 기술 문명에 관한 공부의 가장 기본적인 자원은 20년간 여기에서 같이 공부했던 데서 나왔거든요. 과학과 종교의 일반적인 관계에 대한 책들도 우리가 많이 읽었었고요. 그리고 진화 생물학을 포함한 생물학 일반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천체 물리학을 포함해서 물리학 일반에 관한 책들 읽었었고, 인지과학, 인공지능 이런 책들, 그리고 수학에 관련된 책들까지 읽을 수 있어서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됐고, 여기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다 그 분야의 전공자여가지고요. 얼마든지 궁금한 것은 모임에서 그때그때 듣고 설명 들을 수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압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종교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무신론자들이 있어서요. 기독교를 좀 더 객관적으로 또는 상대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덕년 선생님께 마이크를 좀 넘기겠습니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김덕영입니다. 저는 특이하게 이 인문계에서는 좀 거리가 있다고 하는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요새 많이 흔히 쓰는 정보통신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 종교와 과학 모임에 거의 뭐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2000년 초기에 조인을 해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편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느낀 게 이 공학에 그렇게 굉장히 건조하고 그냥 계산에만 능한 그런 일꾼이라고 할까요? 전문인들을 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인문학적인 소양을 넣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최대의 수혜자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그동안 도중에 이렇게 탈락도 안 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저 자신도 어리둥절할 정도로 신기해 보일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 모임을 같이 참여하고 기획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김성구입니다. 저는 이 과학사상연구회에서 참여한 것이 2000년 중반쯤 2011년부터 참석해서 지금 전부 만 12년 동안 참석했는데 그동안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실 물리학과 같은 어떤 자연과학의 학문을 하다 보면은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어떤 생각들이 세상에 오고 가고 있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매달 우리가 선택하는 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주로 물리학을 했습니다만은 종교에 관한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인지과학이나 그다음 생물학, 건강서 이런 각종 다양한 책들을 접하면서 전 배운 게 많아서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면서 많이 배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입니다. 저는 이 모임을 참석하면서 너무너무 귀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는 이로 표현할 수 없는 좋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선상 연구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참석하게 된 배경은 저는 이제 배경이 신학이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쭉 공부를 해왔고요. 그러면서 늘 과학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꾸준히 참석을 했고요. 제가 이제 그 박사과정을 할 때 화이트헤드를 형이상학자 20세기의 유명한 형이상학자 화이트헤드가 쓴 책들이 과학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잘 모르면서 이제 그런 공부를 하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보완 차원에서도 좋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교회와 과학 사이에 간격이 생기면서 어떤 면이 서로 거리가 있고 어떤 면에서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윤리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과학 문명이 계속해서 발달하면 이 사회가 도덕적인 면이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과학 윤리에 관한 책으로 악의 미래라는 책을 한번 써봤습니다. 과학 문명 시대에 통제불능 혹은 윤리에 대한 그런 도덕적 가치관에 대한 약해지는 추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를 좀 개선적으로 볼 수 있을지 그런 기반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아이디어를 굉장히 얻고 싶었습니다. 여기 저는 별로 기여는 못하고 여기에 와서 계속 저는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과학사상연구회를 소개하는 시간이고 과학사상연구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리 같아요. 보니까 근데 뭐 참석하시는 분들은 저 빼놓고 다 대단하신 분인데 모임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학사상연구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독서 모임입니다. 근데 독서 모임인데 저는 여기 나와서 정말 배운 게 많다는 지금 선생님들한테 배운 게 정말 많은 저는 학생입니다. 그냥 그 신재식 교수님 손 잡고 따라 나왔는데 이렇게 좋은 모임이 있구나. 그래서 이 집이 지금 대화문화 아카데미인데 이 학제 간에도 이런 대화 모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 학생이나 직장에 다니신 분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처럼 대화하는 모임을 만들어가면 상당히 의미 있고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느 분 소개로 그때 그분이 이제 학회 모임에서 신재식 선생님을 소개해 주시면서 이 사람도 그 모임에 좀 참석할 수 있게 해줘라. 그래서 신재식 선생님이 막 알려주시고 언제 어디로 와라, 대우재단으로 언제 와라. 그리고 그 연락도 늘 해주시고 그때는 우리 이메일로 이제 연락을 친히 이렇게 다 돌리고 그러셨는데 재밌었어요. 과학과 종교 연구 모임 그리고 그 저명하신 김용준 선생님이 그 좌장 역할을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궁금했는데 참석을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냥 얼어가지고 뭐 듣기에 바빴는데 그때는 원서를 이렇게 지정을 하셨어요. 김용준 선생님이. 그래서 그 미국에서 나오는 리뷰 다 보시고 가장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책을 하셔가지고 아주 한 달에 원서 하나 읽어가느라고 혼났던 기억도 납니다만 많이 배운 건 뭐 물론이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인지과학을 공부하면서 학제적 모임이 중요하다. 그런 거를 많이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 학제적 모임이라는 데 다녀봤지만 우리 모임처럼 바람직한 모임은 없었습니다. 우선 뭐 전공에 출중하신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또 그런 학제적 모임은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전공이 다양한 분들의 모임. 근데 제가 놀랐던 거는 분위기. 참 따뜻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인격적인 선생님들의 모임이 실제로 경험한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라고 인상이 깊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구나. 어떤 모임이라는 것이. 그래서 정말 뭐 원하시면 오시고 또 원치 않으시면 안 오셔도 되고 이걸 포함해서 뭐 책도 이런 책은 되고 저런 책은 안 되고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또 종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부터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 또 뭐 그리스도교 색채 얘기를 하시는 분, 또 불교 색채 얘기를 하시는 분, 또 그냥 일반 종교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또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말 학제적인 대화라는 게 가능하구나 하는 거를 제가 20년간 이렇게 옆에서 정말 선생님들 어깨 위에서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년에 한 10권에서 12권씩 책을 정해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보니까 어림잡아 한 240, 50권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뭐 굉장히 가치 있는 목록, 그런 자료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모임은 처음 봤다. 예, 그리고 이렇게 가면 기분 좋은 모임도 처음 봤다. 이게 이제 저의 어떤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과학사상 연구의 모임을 통해서 이제 제일 좋았던 것 두 가지가요. 하나는 호기심을 채울 수가 있었어요. 신학 전공하는데 늘 평생 이제 기독교라는 또는 교회라는 학교라는 원실 속에서만 지낸 듯한 느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공부하는 모임 나오게 되면은 기독교 위에의 교회밖에 세상에서는 세상과 사람을 이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관심사를 굉장히 빠르고 쉽게 저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기독교 울타리 안에서 신학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인간을 이해왔던 데서 과학자들이나 또는 다른 종교 전통에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근데 이게 실제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가르치거나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일반적으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자연과학에서 말해주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사람들을 대하거나 이해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인간 이해를 하던 것은 거의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았다면은 또 다른 관점에서 사람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게 좀 더 넓고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 신재식 교수님 말씀, 이제 신학자로서 과학과의 대화에서 그 배운 것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다양한 주제 가운데 특별히 그 진화생물학 공부할 때가 굉장히 재미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상당히 보수적인 신앙 배경에서 성장한 저에게 인간의 어떤 육체적 삶, 그리고 인간도 동물이라는 사실을 긍정하는 것이 사실 어려웠거든요. 그건 뭐 극복되어야 할 어떤 뭐 죄성 이렇게 이해해왔던 그런 보수적인 신앙 배경에서 아니 인간도 생물이고 동물이고 진화한다라는 것이 어떤 기독교 신앙과의 충돌보다는 훨씬 더 그 인간적 삶을 긍정하는 아주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해방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여요.